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투자 검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안전진단부터 청산까지 6년 이상 걸리는데요. 오늘 리뷰하는 거는 최근에 발표한 사례에서 최대한 빨리 된다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절차하고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이거보다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일정도 절차도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투자 사업 타당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빨갛게 해 놨지만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업 시행 계획인가는 뒤에 쪼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이게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뭐 준공 후 30 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35년 정도 뭐 이 정도 지나야 됩니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 되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부터 검토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해야 되고요. 이게 나오면 일단 얼개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서 지구 단위 계획도 짜고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얼마나 되고 공원이나 녹지나 교통이나 아니면 뭐 기부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고요.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절차상의 문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8 개월 후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해요. 이러면 종전자산, 종무자산, 뭐 비례율 이런 걸 가지고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16 개월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는데 이때가 되면은 분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뒤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 이후로는 별로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까지 되고요. 그리고 19 개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3 개월 이내에 이주가 뭐 한 3 개월 정도 되고 철거가 한 4 개월 정도 되고 7 개월 정도 후에 착공을 하는데 그때 인제 일반 분양도 하고요. 착공 후 33 개월 공사를 해서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정도가 지나면 준공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한 6 개월 정도 동안은 이전고시, 청산 뭐 이 정도로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게 상계 주공 오파 오 5 단지거든요. 그거는 5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5층 아파트 경우로 하겠습니다. 5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의 차이는 종상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층 아파트 경우는 7층 이하로 2종 1 주인데 그걸 재건축하려면은 3종 1 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는 보통 3종 1 주로 돼 있고 그리고 5층 아파트는 2종 1 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비례율인데 비례율은 분양 수입에서 사업 비용 뺀 거 그러니까 분양 뭐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익을 종전 금액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분양 수입인데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재건축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해 버렸어요. 평당 지금 이 지역은 2,200만 원인데 그래서 비료율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또 추가한 거는 기부 체납을 하라고 그러는데 기부 체납은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라면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임대주택을 할인해서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걸 할인해서 내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추가가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까지 추가로 걷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할인 임대주택, 재건축 부담금은 시장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비례율은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서 인제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파트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총정금액 같은 경우는
시행 인가 고시 기준일이 되죠. 실거래가로 합니다. 이거는 5단지 같은 경우도 아직 시행과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한 6개월 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종후 금액은 16개월 이후, 그러니까 관리처분 수립 기준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업 비용은 보니까 철거비 포함해서 한 평당 46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거를 건축해서 팔겠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개발 을 한다면. 그럼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뭐 많이 잡으면 소위 말하는 그 업자한테 완전히 턴키로 맡긴다면 500만 원 정도 주시면 되고, 직접 하신다면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건설하는 수준이 꽤 높으니까 직접 하고 뭐 아파트 수준 정도로 한다면 400만 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맡길 때도 아파트 정도 수준에서 500만 원 이상 주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또 아까는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긴 한데 층수 제한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서 7 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 종상향에서 2종 1주, 3종 1 주로 가 봐야 용적률 50% 밖에 안 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층이 7 층에서 35 층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더 큰 효과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거는 정권하고 상관없고요. 어 시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있을 때 서울시 조례로 35 층으로 묶어놔 가지고 3종 1조 같은 경우 음마아파트가 지금 음마아파트도 그렇고 잠실 5단지도 그렇고 못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장만 바뀌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도 있으니까요. 조례니까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뭐 이거는 시장이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한테 좋은 거는 10% 할인해서 분양을 해요. 이게 보통 P가 되겠죠, 얘기하는. 그리고 동호수 우선 배정이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 계획이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어떻게 현재 보고 있는지. 지금 상계주공 5단지하고 최근에 신축했던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참고로 2022년 3월에 정비구역 고시가 됐고, 상계 8단지 같은 경우는 2000년 12월에 입주가 됐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2022년이 아니고 2021년에 입니다. 제가 미래로 얘기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입주를 했으니까 최근 거라 아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상계 폴이나 노원인데 이게 34평형이 8.6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3월 달 평균 실거래 가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상계 주공 5단지 여기는 11평형 하나만 있거든요. 이 경우는 7.5억이 해요. 그럼 차액이 얼마냐 하면은 1.1억인데 이게 다가 아니죠. 분담금이 있잖아요. 근데 추정 분담금은 33평형 같은 경우는 3.7억을 더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총 비용이 11.2억이 되니까 차액이 2.6억이 높죠. 다시 말하면 지금 7.5억이 2.6억이 과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5년 내지 6년 동안 2억 이상 가격이 오를 거다. 혹은 분양가 상한제나 아니면 뭐 임대주택 할인 보급 같은 거, 재건축 분담금 이런 것들이 완화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